수영이나 이런 축구를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안타까울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제 또 특히나 수술을 받은 입장에서는 플레이 패턴이라든가 아니면 영법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. 다음 주제는 인공수정체 탈구에 대한 것입니다. 약간 이 낯선 표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, 그냥 쉽게 표현하자면 인공수정체가 있어야 할 위치에서 이탈한 상태를 말하는데요. 보통 이제 관절이나 이런 부분에서 관절이 제 위치에서 벗어나서 뭐 어깨가 빠졌다든가 뭐 이런 식의 상황을 탈구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. 네. 그래서 영어로는 디슬로케이션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 인공수정체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런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죠. 인공수정체 탈구는 백내장 수술을 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인 거고, 또 수술받지 않은 분들은 또 수정체 탈구라고 해서 자연산 수정체가 탈구되는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. 인공수정체 탈구는 사실 매우 드물게 일어나는 질환이죠. 그래서 백내장 수술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대략 한 0.2% 정도가 드문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우리가 백내장 수술을 할 때는 인공수정체를 눈에 넣어준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인공수정체를 넣어줄 때 어떤 식으로 보통 이제 넣어주게 되냐면 원래 수정체를 싸고 있던 감싸고 있던 수정체낭이라고 하는 주머니가 있어요. 그 주머니를 최대한 보존해 놓고 그 안에 있는 그 노화된 수정체를 제거를 한 후에 그 주머니 안에 우리가 인공수정체를 넣어주게 되는데요. 맞습니다. 그러니까 인공수정체 자체가 눈에 직접적으로 고정이 돼 있는 경우보다는 그 수정체낭 안에 들어 있어서 그 수정체낭이 인공수정체를 지탱해주는 그런 형태가 일반적이거든요. 근데 이제 이 수정체낭을 또 지탱해주고 있는 그런 조직들이 있습니다. 그 아주 가느다란 인대들이 수정체낭을 지탱해주고 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 인대들이 약해지거나 끊어지거나 또는 충격을 받음으로써 그런 곳에 손상이 오거나 뭐 보통 그럴 때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. 이제 보통 진료실에 오시는 환자분들의 그런 증상을 보면 되게 급작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. 렌즈가 제 위치에 있을 때는 사실 전혀 그런 문제를 못 느끼시다가 렌즈가 제 위치에서 이탈하면서 그와 동시에 즉시 시력이 확 떨어지는 걸 느끼시게 되거든요. 그래서 어제까지 멀쩡하게 잘 보이다가 갑자기 안 보인다라고 하시는 경우에 직접 저희들이 눈을 들여다보면 수정체 위치가 이탈해 있는 경우를 간혹 발견하게 되는데요. 근데 약간만 이탈이 되면 뭐 좀 물체가 두 개로 보인다거나 그렇죠. 불빛이 갑자기 많이 퍼져 보인다거나 뭐 이런 증상도 같이 좀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네, 보통 이렇게 수정체가 이탈이 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? 이 수정체 이탈이 경미한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경과 관찰을 합니다. 그걸 이제 손대는 것보다는 그냥 놔두는 게 더 유리하니까요.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많이 탈구가 진행이 돼서 시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면 원래 있던 수정체를 재교정을 해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시 교체를 해주는 그런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 이런 인공수정체 탈구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좀 줄이고 그걸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어떠한 방법들이 있을까요? 일단은 아까 말씀하셨던 이 수정체낭 지지인대가 약화되는 그런 원인이 그거니까요. 그게 원인이 되는 것들을 예방하는 게 좋겠죠. 그 주 원인이 아까 노화였고, 그다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만성 염증성 질환들, 그다음에 외상 이렇게 뽑을 수 있는데요. 뭐 노화는 우리가 막을 수 없으니까 수정체 지지인대를 약화시킬 수 있는 질환들, 뭐 포도막염이나 뭐 녹내장 이런 것들은 적절한 관리가 필요할 거고요. 그 다음에 외상, 요 부분도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됩니다. 근데 외상이라고 하면 주먹에 맞은 강한 충격, 이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그건 사실 우리가 어떻게 그렇죠. 피할 사고죠. 수 없잖아요. 외상이라고 하면 만성이면서 지속적으로 받는 것도 외상에 포함이 됩니다. 예를 들어 눈을 계속 비비거나 그 다음에 세게 누르거나 뭐 이런 것들도 반복적인 외상에 포함되고, 우리 권투에서 잽을 여러 대 맞으면 KO 되듯이 이런 것들도 반복이 되면 지지인대를 약화시켜서
탈구로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. 실제로 그 아토피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어린 시절부터 끊임없이 눈을 비비는 습관이 있으신 경우가 많고, 그게 수십 년 동안 누적이 되다 보면 수정체 인대 손상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.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할 때도 이미 그런 약한 인대로 인한 수술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, 사실 눈을 비비는 습관, 이거는 정말 꼭 좀 피해야 하는 습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. 복싱이나 격투기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사실은 충격을 피하기는 어려운 그런 종목들인 것 같아서, 백내장 수술을 하신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그래도 좀 약간 피해야 되는 쪽에 속하지 않나, 그런 생각이 들고요. 그 외에 다른 운동들 중에서도 제가 생각해 본 거는, 축구에서도 이제 헤딩 같은 거를 좀 열심히 하신다든가 하는 것들이 사실 좀 안 좋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게 축구는 나이가 드셔서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. 약간 플레이 패턴을 조금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. 헤딩을 좀 줄이시고 주로 이제 킥이나 드리블 이런 쪽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생각보다 수영 같은 경우에도 이 머리 쪽에 충격이 강하게 가는 운동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. 이제 뭐 스타트 시에 다이빙을 한다든가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, 또 영법 중에서는 이제 저병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이제 눈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영법이기 때문에, 수영이나 이런 축구를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안타까울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,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제 또 특히나 수술을 받은 입장에서는 플레이 패턴이라든가 아니면 영법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걱정하긴 해요. 내가 좀 눈의 피로를 풀기 위해서 안마기를 이용한다. 눈을 지속적으로 두드린다거나 너무 또 깨끗하게 눈을 빡빡 세수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근데 그런 것도 좀 안 좋은 것 같고. 근데 이제 들어오실 때 이 눈을 보잖아요. 그러면 눈꺼풀이 많이 이렇게 늘어져 있는 분들이 계세요.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체질적으로 늘어진 분도 있지만, 지속적으로 눈을 비비다 보면 이런 눈 주변이 피부가 늘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런 분들은 특히 제가 이런 수정체 탈구를 걱정해서 되게 주의를 시켜드리죠. 수정체 탈구뿐만 아니라 망막박리나 뭐 원추각막 여러 가지 질환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수정체 탈구라는 질환이 사실 빈도가 적고 흔하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, 그래도 생기면 상당히 곤란을 겪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, 우리가 조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조심하시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예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.